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세니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니트에 대해서 제목을 품절주 특유의 움직임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품절주들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유독 이제 주주님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회사의 가치보다는 단순 테마성 변동이 매우 큰 주식 숫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철강 산업의 부진의 여파가 모든 철강 회사들한테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나아가서 반도체라든지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쉽지만 않은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일단 매출액이 308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지만은 사업의 방향성을 보시면은 스테인리스 강판도 판매하고 콘크리트 사업도 하는데 저는 이 스테인리스 강판의 매출은 당연히 줄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콘크리트 사업이 조금 더 해지를 해주거나 그 기타 부분들이 조금 갱신이 됐거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스테인리스 강판 부분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사놨던 그 재고 물품에서 만들어내서 완제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됐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너무나 이 철강 회사들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좀 거슬리는 거는 이거 순이익 부분인데 여러분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괴리율이 4억 정도 발생하잖아요. 4억 정도. 근데 이제 매출액 규모가 308억 원. 원래 보통 철강 회사들이 이 정도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잘 나가는 회사들은 1000억 원대를 자랑하고 못 나오는 회사들은 몇백억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지금 세니트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대 수준이죠. 그냥 중소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색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이 과정에서 뭔가 매출액이 다이나믹하게 바뀔 거냐 이거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철강 회사들의 모든 매출이 다 갱신되는 그때가 돼서야만 이제 세니트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완전한 호황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라고는 딱히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 여러 가지 매출 중에서 감당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못 감당하는 이런 걸 좀 받아서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여기 지금 제가 시가총액하고 주유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갖고 왔는데 시총이 433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원래 이제 소형주들은 보통 이 정도 합니다. 1000억 원 되는 애들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주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매출이 큰 애들도 종종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500억 해서 1000억 원 이 정도 밑에 애들을 완전 스몰캡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장된 주식 숫자 보세요. 상장된 주식 숫자. 그리고 액면가가 500원짜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100원 애들이면은 곱하기 5 해가지고 막 많이 돌긴 하는데 보시면은 10만, 100만, 1000만 주, 3,300만 주가 시장에 풀려 있는데 그 중에서 최재관 그리고 자사주 다 더하게 되면 여기 최재관의 특수관계인들이 54%에 갖고 있고 나머지 자사주로 잠겨 있습니다. 자사주는 회사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으로 발행을 했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매도가 나갈 때 이걸 공시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뭐 특수관계인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게 자사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변경될 때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주식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의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단순 계산해서 50%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 시가총액 그럼 200억짜리를 누군가 핸들링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장이 잠잠하고 그냥 평이하고 아무런 특색 없을 때 몇십억이면 그냥 호가 몇 개 들어올립니다. 빠바박 우리 주식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위아래 매물대 뭐 거의 없는데 이렇게 점점점점점 가다가 갑자기 푹 하고 이제 VI에 걸리는 거. 근데 VI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낚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위에서 탁 털고. 그래서 주가가 정상적인 가치 반영을 못 합니다. 이게 일본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저가 1250원을 뜬금포로 찍어놓고 4월 8일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아 올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뻥뻥뻥뻥뻥 이때부터 물량 다 받아냈겠죠. 눈에 뻔히 보이는 세력들의 장난질을 하는 주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뺐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이십니까? 완전 작전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 쳐다도 보지 마시는 게 좋고, 회사 자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주주의 구성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비일비재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많아요. 좋은 것들 많으니까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세니트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안다. 회사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짜리 변동에 뭐 흔들릴 뿐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어떠한 연유든 간에 이러한 종목을 알게 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막 뭉텅이로 몇 천만 원 뭐 내 적금 들어가서 하는 건 사실 미련한 짓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른 기업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일봉이 좀 괴랄하게 찍혀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여러분들 다 더해서 33개예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1800 종목 조금 안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의 하락은 기존의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이 부분이 좀 절하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세니트는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조금 더 내가 기존에 관심 있게 봤던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되 지금 이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충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마 오늘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시종하고 미수 쓰신 분들은 문자가 왔을 겁니다. 내일이면은 얼마를 채워넣지 않으면 강제 매도가 나간다고. 이거 분명히 받아봤을 사람들 많아요. 개별주로 레버리지 안 쓴 사람들도 마이너스 40% 찍힌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버티다가 이제 내일쯤 되면은 그게 따다닥 문자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이렇게 패닉셀이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세니트 같은 기업들은 모멘텀이 없어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하락을 했을 때 지금은 좀 더 싸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을 때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정리하자라는 심리가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근데 사실 대응하라고 해봤자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졌다라고 보면은 뭐 다른 종목들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그냥 뭐 들고 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굳이 그런 방법 말고 지금은 그냥 사실상 뭔가 이제 내가 물타기를 한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다음번 시장에서는 내가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시장에 왔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 흘러갈 때 좀 더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치를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